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훈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세 불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이 조세 불복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을 사례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세무사님 조세 불복 얼마 전에 또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이게 조세 불복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네. 작년에 네. 작년 가을에 있었던 얘기예요. 세목은 어떤 세목인 거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네. 아무래도 양도소득세에 관련해서 불복이 좀 많이 일어나죠. 네. 그때 불복 네. 청구 금액은 네. 1억 5천. 1억 5천. 네. 적지는 않구나. 네. 네.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1억 5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1억 5천을 세금 신고를 했었는데 네. 그게 비과세에 해당이 돼서 비과세. 전액 다 돌려받았죠. 1억 5천을 다. 문서 조작하고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전 세무사예요. 세무사 맞아요? 군인 아니시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좀 상황 설명을 네, 해드리면 상황을 좀 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집에 네. 어머님하고 네. 아들, 며느리 세 식구가 사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네. 어머님이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고 네. 이제 그 집은 같이 살고 있는 그 집. 네. 그리고 아들이 네. 따로 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1세대 2주택이네. 네. 네. 1세대 2주택이죠. 예.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그때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현재 살고 있는 네. 그 집을 이제 양도를 했던 건데 그럼 양도세가 발생이 나오죠. 되죠. 네. 1세대 2주택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는 네. 세금이 이제 1세대 2주택이니까 네.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네.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의뢰를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찾아오셨던 건데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분들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네, 그게 소득세법 시행령 네. 154조에 명시가 돼 있는 건데 네. 그 조문을 보면 네. 1세대가 양도를 현재 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고 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그렇죠. 된다. 네. 해당 주택은 서울이었거든요. 서울. 네. 서울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 요건은 됐었어요. 그 음. 집에서 살고 있었었고 네. 2년 이상 과거부터 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주 요건은 해당이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1세대의 범위라는 거는 네. 또 소득세법 시행령 152조에 3회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걸 보면 첫 번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그렇죠.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네. 세 번째, 이게 좀 긴데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누구한테 부양을 받거나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이 네. 가능한 경우라고 하면 네. 1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머님도 뭐 소득 있으시고 네. 아드님도 소득 있으시고 네. 그런데 이제 주택은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두 채가 된 거고 네. 뭐 그런 경우죠. 네. 사실상 네. 뭐 생활은 같은 공간 내에서 네. 주방도 하나였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 저는 이 1세대의 요건에 따라서 네. 별도의 어머님이 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그 소득으로 네. 본인 활동을 다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세무사님 말씀 네. 정리해 보면 같이 동거하지만 네. 별도 세대다 이건 명확하게 경제 생활도 다 따로 하고 네. 부양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그 아드님이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독립된 세대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 어머님 명의 아들 명의로 해서 1세대 1주택이 해당이 된다. 네. 그래서 이 어머님 명의의 판 주택은 이건 비과세가 맞다. 그렇죠. 명쾌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원래 1억 5천이 나올 세금을 이제 비과세가 됐다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1세대 2주택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은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단순히 이제 말씀만 듣고 2주택이네 당연히 하고 세금 신고하고 끝냈겠죠. 그렇죠. 만약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더라면 네. 또 이 디테일의 힘이 이렇게 또 1억 5천을 네. 제로를 만들었죠. 수수료도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적당히 받았습니다. 적당히. 네.
그래서 우리 조세 심판례를 보면 네. 뭐 이런 케이스 비슷하게 네. 아파트에서 갇힌 이제 뭐 부모님 세대하고 아들 네. 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네. 아파트는 뭐 공간이 구분이 없잖아요, 사실.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뭐 여기는 아니었지만 네. 보통 뭐 집이 물리적으로 1층에는 뭐 어머님 세대가 살고 네. 2층에는 뭐 아들 세대가 산다. 네. 그러면 뭐 1, 2층에 또 각자 주방이 있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더 명확해지는데 뭐 주택은 가능하죠. 일반 단독주택은. 네. 근데 뭐 아파트나 여기는 이제 그 따로 뭐 1, 2층이 구분돼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러한 경우도 네. 사실 우리 조세 심판례에서는 네. 다 별도 세대로 네. 인정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기존에 신고했었던 것들도 사실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는데 내신 분들도 꽤 있으시겠어요? 아, 그렇죠. 네, 이 실제로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네. 저 같은 세무사들도 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세무사님들도 네. 좀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뭐 모른다기보다 놓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사실은 좀 꼼꼼히 보시면 네. 굉장히 많은 세금을 사실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네.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알면 네.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디테일한 또 꼼꼼한 세무사님을 만나는 게 절세의 길이다 네.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무조건 뭐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디테일하게 네. 제반 사항을 좀 네. 꼼꼼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네요. 네. 원래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세 불복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조세 불복이라는 게 사실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조세 불복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양도세. 네. 그 중에서도 1세대 1주택 요건에 충족하냐 마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꿀팁, 중요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알았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몰랐던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꼭 참고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